이렇게 서에서 굽쳐 들어오고 낙동강이 들어와서 여기 합류되는 곳입니다. 이쪽으로 늪이 많이 있고 아까 법수, 토기를 부었던 가마터가 증기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지형은 큰 강을 끼고 있어서 우리 지금 유네스코 등재를 결정이 7월에 결정이 단대요. 올 7월에. 그 마리산 고분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라가야가 형성된 큰 강을 끼고 있는 큰 나라. 그럼 아라가 또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나 이런 연구 가치가 더 높이 평가되는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함안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읍내에 있었죠. 함안면, 함안 읍성이 있고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꽂고 나와서 문질러서 이렇게 표면을 문질러 우리가 아까 갔다 왔죠. 여기가 가야 왕궁지가 있는 계제. 여기 하늘을 불러서 국제 회의를 했다. 라는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슴 엉덩이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굽다리 불꽃무늬 토기 위에다가 요 사슴을 딱 안치해 놨습니다. 요 가운데가 텅텅 비었어요. 주전자처럼 술을 액체를 부어 가지고 이쪽으로 붓는다는 또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의례를 지내고 부장을 했던 유물이다. 좀 만들어 갖고 찾집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는 우리 군북 쪽에 우리 그 향토사학자 선생님께서 군북에도 그 마리산이 거기도 있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그 길 아직 뭐 발굴도 안 되고 했지만 그쪽에 있는 지역에서 이런 토기들이 또 나왔습니다. 봉황 암수가 마주보고 있는 금동관입니다. 가야에서 나온 금동관 중에 제일 빠른 시기의 금동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기들이 이런 상형 토기들이 거기서 나왔답니다. 집 모양 토기, 배 모양 토기, 또 사슴 모양 토기 이렇게 말을 써던지고 이렇게 말이 있는 갑옷을 바로 털이 있지만 닿으면 왜 식히고 상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 충분히 이렇게 입혔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안 하면 또 마갑총이거든요. 아까 마리산 자락에서 하얀 아파트 바로 딱 막혀가 있는 그 위에 말 갑옷이 나온 마갑총이 있습니다. 요게 김해 국립박물관에 보물로 이렇게 유리칸 안에 딱 묻혀져가 있어요. 쇠에다가 상감을 쇠를 파가지고 금실, 은실을 입사한 그게 여기 있어요. 그러면 묻고 이미 쇠에도 상강기법이 그 가야 때 만드는 기술이 됐고 또 세월이 지나서 도자기에도 그런 상강기법이 응용이 됐다. 별자리가 나온 고분요. 13호 고분인데 이것은 우리 함안층의 돌은 아까 제가 물러서 잘 깨진다 했죠.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천장 지붕돌이 열 몇 장이 덮이는데 제일 중앙이나 주요 부분에는 화강암이 채석을 해와서 봉분에 묻은 방을 만들 때 앉혔다. 그런데 요거는 그 이제 왕의 제일 가운데 자리에 덮였던 덮개돌입니다. 요 홈 보이죠? 별의 밝기에 따라서 크고 작게, 깊이, 얕게 표현을 했답니다. 가야 시대 때 마리산 고분군에서 별자리를 천문학을 연구를 하고 하늘에 대한 것을 궁리를 자연유예요. 그러니까 흙 속에 있는 그런 강물질이 녹아서 나와서 반짝반짝하게 되는 자연유입니다. 가야 시대 때의 청자가 지금 용품문이 보이죠? 이것은 중국의 남조 시대 때 그 네 나라가 있었는데 두 번째 나라가 설 때 가야가 보통 우리 다른 나라 사신 가거나 하면은 축하해주러 가잖아요. 그때 제 나라가 설 때 우리 가야에서도 간 거예요. 짝짝짝 박수 치주러 간 거죠. 갈 때 사신이 가서 조공도 하고 선물로 받아왔던 물품이다.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 더 거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게 우리 그 일본 서기나 다른 역사서에 아라가야는 형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라고 불리웠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그런 뭘 가지고 그러노? 여직접 그거는 이제 고분의 발굴을 통해서 이런 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대외 교육을 직접적으로 중형급 했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이게 대외 물이라고 교육을 하면은 양이 많아요. 아니 이거는 무덤 속에서 이걸 갖다가 부장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때 당시에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중하게 여기는데 대외 교육을 실천을 했다면은 직접적 대외 교육을 실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양이 지금 훨씬 많아요. 이 청자가 많이 생산되지 않고 유일하게 그쪽에서 지금 한 2점이 있고 우리 여기에 아라가야에서 가야의 땅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신라에서 예. 로만 글라스라는 그 노벨이 나오잖아요. 예. 그때 신라에서 직접 갖다 놓고 절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통해서 팔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이 선물로 받았다. 많이 나오면은 교육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사신으로 가서 선물 받아온 거다. 점점 가면서 이렇게 정형화된 모습이고 또 이제 가야가 힘을 잃어가는 시기에는 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기, 기와 요게 기면화입니다. 이제 기반층이고 이거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토충 전사회가 왔어요. 맞네요. 예, 요. 했네요. 예. 그리고 저걸 안 하면은 치마가 오면은 감당을 못 하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이 토기가 이렇게 전사 있는데 딸려왔답니다. 어머. 여기 사발인데 그 신라 토기라고 했나? 신라가 진주를 거기 하면서 선생님 네.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점치는 예, 예. 뼈인데 저 어째 점을 치지? 이제 이렇게 불을 달고 가지고 네. 저기에 뭐 소 어깨뼈라든지 이런데 그걸 찢입니다. 찢어지니까 갈라지는 걸 보고 점수를 보는 사람이 뭐 오늘은 나라에 대한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왕이 그걸 듣고 그대로 행하는 불로 찢어서 구멍 구멍 보이죠? 뚫렸네. 예, 예. 불 찢어가지고. 예, 이렇게 뼈를 네. 이렇게 쭉 뭐랍니까 쑤시듯이 달군 이렇게 쭈르륵 달군 하면? 불을 예. 하면? 선생님 이렇게 찍 하면 하면? 이게 갈라지는 걸 보고 점을 쳤다. 아. 네. 뭐 이렇게 소 어깨뼈니 뼈라든지 아. 아니면 예전에는 뭐 아. 거북이 아. 뭐 등뼈나 뭐 아. 백가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아, 점을 그게- 쳤다. 그게 거기서 나왔대요. 아, 묘하네. 예. 아주 늦게까지도 이런 걸 했다라고. 이야. 그러니까 택배 우리 갔잖아요. 물표. 물표. 그래서 옛날에 신라에도 저런 걸 해가지고 언제 만들었다 이렇게 거기 적어놓고. 월성인가 거기에서 저기 항아리에 무슨 젓갈 담았다라는 그런 목가 나왔다 하던데. 못이 이쪽에도 크게 못이 하나, 또 이쪽도 따로 집수지 집수지가 그 몇 군데 세 군데가 남산에 성을 새로 쌓을 때 그 비가 뭐 10개인가 뭐 10개 넘게 뭐 나 지금 나오고 있대 있지. 그럼 이게 와여 있노? 아까 제가 그랬죠. 그 이쪽 지역에 성을 쌓게 되면 그 지역 사람을 안 쓰고 다른 데 지역 사람을 차출해 와서 동원해서 쓰는데 그러면 신성을 쌓을 때 우리 여기 아시랑촌 여기 아라가야 사람들이 봤다. 예, 이 촌의 사람들이 불린 동문대 간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이런 거 또 백제의 송산리 고분이라든지 또 신라 여기 열쇠 모양으로 된 외의 고분, 전방 후원분 이런 것들은 다 유네스코 등재가 된 유산들이에요. 그러면 동시기에 이러한 나라들이 다 됐는데 가야만 쏙 빠졌다 이거죠. 이제 가야는 이제 시작이니 또 가야도 지금까지 발굴 성과로 인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시켜줘서 이거거든요. 그 선생님들도 뭐 잘 아시고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등재될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십시오. 이 말리는 이전에는 우리 짐승이나 사람을 셀 때 어떻게 해요? 짐승 마리로 하죠. 그 마리는 어디를 지칭합니까? 머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람도 지금은 짐승하고 다르게 머리라고 부르지만 그럴 때까지만 해도 짐승하고 똑같이 마리라고 불렀다. 대가리도 더 좋죠. 더 크니까. 예. 그래서 그 머리는 어떤 머리고 우두머리 왕이다. 왕이 왕이 있는 무덤이다. 마리산. 예. 그리고 그 마리를 한자로 바꾸면서 말이로
변했답니다. 근데 저게 끝날짜를 썼다는데. 그렇죠. 한자 그러니까 본래의 뜻하고 다르게 소리만 빌려와서 표기를 하니 말이로 바뀌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미늘새가 가야 고분에 또 무덤 방에 큰 고분급에는 다 이게 들어있어요. 또 새죠. 이게 덩이새입니다. 덩이새를 잘 두드리면 이렇게 펼쳐 쭉 늘어나겠죠. 그래도 아마 가야는 이 철의 반지금의 왜 금괴처럼 이 철덩이새를 이렇게 교역도 하고 박패처럼 썼다라고 하니 요거 또 반제품으로 무기도 만들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뭐가 의기를 장식하는 용례품으로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이제 가야가 사만 시대부터 한다면 기원 전환 시기부터 제일 이른 시기에 널무덤입니다. 우리 널뛰기 아시죠, 선생님? 널은 판때기 아닙니까? 네, 요 통나무를 잘라서 반 갈라서 시신을 안치하고 묻었던 널무덤이 우리 마리산에 나타나요. 가야의 시작부터 멸망하는 시기까지 모든 장제 문화를 안고 있는 곳이 마리산 고분군입니다. 한마디로 마리산은 무덤 백화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해도 되겠죠? 네. 예, 널무덤에는 또 같이 그 부장되는 토기가 낮은 온도에서 구워져서 뭐 지가 물 좀 많이 빨아먹고 벅석벅석하니 그래요. 그 다음 단계는 널무덤이니까 또 시기가 흐르니까 좀 더 세련돼져야겠죠. 그러니까 나무 방을 만들어요. 우리 뭐랍니까 겨울에 18시력 가면 덮버신 하나 더 싣잖아요. 널무덤에다가 하나 그러니까 나무 방을 만들어서 안치하는 덧널 무덤이 마리산 고분군의 특징적인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까 여기 토기 얘기했죠. 이런 집 모양 토기, 사슴 모양 토기, 등잔 배 모양 토기가 와르르 쏟아진 그 45고분 19년도에 이게 이게 다 돌이에요. 돌산이에요. 이 안반층을 위에서 깎아 내려 들어가서 무덤 방을 만들어 가지고 축조한 돌방 그러니까 목강 무덤입니다. 이거는 목강 무덤에서 그 금동관 요런 아주 그 세련된 토기들이 나왔어요. 부장품. 예, 부장품으로. 그리고 또 덧날 무덤 중에 하나가 말 갑옷 말이 입는 옷 있죠. 요 마갑이 나온 마갑총입니다. 말이 산차락의 무덤인데 1992년도 예, 이때 그때 그 우리 함안에서 제일 먼저 생긴 아파트 개동 아파트거든요. 마리산 고분군 위에 아파트가 섰어요. 포크레인 작업하고 있는데 이 말 갑옷에 그 포크레인을 팠으니까 위에 덮여 있었어요. 비가 잠깐 온 순간에 신문 돌리던 학생이 그걸 보고는 지국장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때 그 지국장이 창원대 사학과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신고하게 되고 발굴을 하게 돼서 1992년도에 아라가야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갑총에 의해서. 그리고 이 말 갑옷이 양쪽에 여기 포크레인 자국입니다. 이런 것이 두 장이 합쳐져야 말 갑옷을 만들 수 있어요. 예. 주인은 어디가 아프고 말 주인인데. 가야가 제일 힘이 왕성해졌어요. 이제 국력이 세지니까 나무는 오래되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돌방으로 이제 거느릴 수 있는 힘이 커지니까 돌방 무덤을 만든답니다. 석강묘죠. 수열식 석강묘예요. 아까 지붕돌 했죠. 이렇게 큰 지붕돌을 이렇게 덮어서 마무리를 하는데 다른 가야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여기 목가구 시설 있죠.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 하만층의 돌은 아까 물러서 잘 깨진다 했잖아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기와를 짓고 나면 석가래 올리듯이 여기 들보 시설을 넣은 게 다른 가야랑 무덤방의 특징인 거죠. 그리고 아라가야는 큰 방에 3분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중앙에 왕을 안치하고 관에 또 목각을 만들어요. 나무방에 순장자도 있고 머리 위에는
다음 세상에서 먹고 살 토기들 그릇들을 갖고 가고 발밑에 또 순장자 이렇게 직교되는 방향으로 그렇죠. 나무 방 안에 있는 순장자, 나무 방 밖에 돌방에 있는 순장자하고는 격이 다르겠죠. 아마도 지위가 달랐던 순장자에 따라갔던 사람들도 이런 계급이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안치를 했다. 또 순장자의 그 부장품으로는 뭐 검기고리를 착용하고 있었다. 검기고리가 나왔거든요. 몇 명까지? 우리 마리사는 작게는 2명, 많게는 6명까지 인골이 나왔습니다. 백제랑 우호적으로 지내다 보니까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무령왕릉 스타일의 터널식으로 방을 뚫어서 들어가서 안치를 시키고 나오는 이런 그러니까 행혈식 석실분 이게 남문의 고분군 있죠, 그죠? 네. 근데 서쪽 마리산에는 이런 고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동마리산에 먼저 시기적으로 빠른 무덤들이 자리를 잡고 이제 만땅 되니까 또 딴 데 물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쪽 서쪽 마리산에 늦은 시기에 가야의 후반 시기에는 이런 돌방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랍니까 터널식의 이런 돌방 무덤, 굴식 돌방 무덤이 그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게 별자리 나온 고분이에요. 우리 마리산 자락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큰 힘 안 들이고도 엄청 거대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 요 위에서 깨갖고 내려 들어가서 무덤 방을 돌방을 만들고 요렇게 안치를 했습니다. 이게 1917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발굴한다고 갔을 때 사진입니다. 지붕돌이 내려 앉았어요. 깨져가지고. 그래서 더 못했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100년 뒤에 자꾸 요 위에가 내려 앉으니까 이제 복원한다고 발굴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똑같죠? 시가 고공이 나오네. 예, 고곡은 여기도 말고도 또 저기 목각분에서도 고곡이 많이 나왔어요.